오늘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보이는데요. 부동산 증시 정상화 등 여러 현안 관련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대통령이 직접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어요. 이게 9월 작년 실거래가보다도 싼 것 같은데 어떤 뜻입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워낙 이 주택을 한 30년 가까이 갖고 있던 주택인데 이번에 소위 말한 시세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사실은 내놓을 계획을 좀 세우고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살고 계신 세입자와 시간 좀 양해를 구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진즉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계획이 있던 거군요. 네. 혹시 이거 팔아서 그걸로 뭐 다시 ETF를 사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으십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고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뭐 이게 다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엔 정부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정상화가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급, 금융, 세제 모든 정책적 수단들을 다 사용 가능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을 결국은 개혁하는 것은 청년 세대들에게 우리도 집을 살 수 있고 우리 부동산은 소위 말해서 투기나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주거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정화 또 정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대책들 특히 청년 젊은 층들 위한 대책들이 또 나오겠죠? 네.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은 많은데 사실은 언론이나 밖에 알려지는 것이 매우 걱정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력은 굉장히 항상 위험하고 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는 모두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호평이 많습니다. 정부의 전망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나올 정책 적어도 방향성 정도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증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진입해야 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탁월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을 믿고 계신 국민들 네. 그리고 또 정부의 정책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결실이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경제의 중심 축으로 핵심 축으로 증시 또 주식시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볼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에 대해서 2배 이상의 과징금을 저희가 물려서 실제로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30억 정도가 신고포상금이었습니다. 그렇죠.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지금부터는 신고포상금 자체를 상한을 폐지해버릴 계획이어서요. 오히려 부당이익의 3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함으로 해서 주가 조작은 적어도 없다. 이런 게 첫 번째 메시지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상법 개정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일반 주주를 존중하는 문화를 더 확산시켜서 기업 경영 문화를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건강하고 더 경쟁력 있는 시장이 되게 만들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국민참여 국민성장펀드 이런 것들을 이후에 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전부터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5천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실장님 솔직히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희는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께서 분석하면서 저희 참모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조작 그리고 이제 몇 가지들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평화가 또 우리 디스카운트의 어떤 중요한 지점이었다. 이런 몇 가지 기준을 하면서 요런 한 단계가 되면 그다음에 어디까지 갈 거고 요거 한 단계가 되면 어디까지 갈 거고 이런 걸 정확하게 우리가 대통령과 토론 속에서 또 대통령의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소위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지점도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보다 더 많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들에다가 이제 기업들이
더 건강하게 참여하는 문화들이 활성화되면서 더 진행된 지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요. 실장님이 방위산업 특사신데 어제 UAE와 50조 원 규모의 방산협력 이 관련 발표 있었습니다. 이거 확정이 된 건가요? 네, UAE하고 저하고 또는 우리 정부하고는 공식적으로는 8번 정도 만났고요. 비공식적으로는 한 11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뭐 소통은 아주 자주 이 칼둔 행정청장하고 저하고는 아주 자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했던 350억 달러, 하나로는 50조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방산협력을 체결한 것입니다. MOU를. 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방산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해서 이후에 있을 정상회담 때 구체성을 더 강화시키는 거고 오히려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제안했던 금액은 300억 달러 규모였는데 UAE와 토론 속에서 350억 달러를 올랐다는 점은 확정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게 지점입니다. 왜 올랐습니까? 더 필요한 방위 산업들이 있다. 그만큼 함께 해보고 필요하고? 싶다. 이런 것들의 요청을 다 반영한 결과다. 근데 그쪽에서 한국산에 대해서, 한국 기술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가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전 수출을 처음 시작하면서 UAE와는 국가의 소위 교류들이 강화됐는데요. 그런 이후에 지금 아크 부대가 가 있고 또 같이 훈련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의 위치 또 세계적인 수준 속에서의 우리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합 방공무기 그다음에 첨단 항공 또 첨단 함정까지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그래서 그러면 육해공이 거의 다 그러네요.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포괄하는 내용의 MOU를 했고 여기에 금액에는 빠져 있지만 제3국 공동 수출도 저희가 향후에는 같이 논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전 말씀하셨는데 원전 협력 내역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3국에 공동 진출한다. 그럼 우리 원전 기술이 중동 추가 진출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와 데이터 센터의 붐의 그렇죠. 시대라고 할 정도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사실상 엄청난 전력량이 소모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되게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 해당되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대부분 먼저 자원재달을 사업자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하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갚는 형식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하겠다라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UAE가 갖고 있는 자본력 또 해외 네트워크들을 이용하면 저희들의 공동 진출이 굉장히 세계 속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말고도 AI 데이터 센터 비롯해서 40조 원 규모였나요? 투자 협력 또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언제쯤 가시화됩니까? 이것도 아마 양국의 정상들이 만나실 때 저희가 가시화될 거라고 보고요. 지난번 국빈 방문 이후에 사실은 착실하게 저희가 이것도 진행해 왔습니다.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우주 분야까지 총 6개 워킹 그룹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핵심 리더들을 다 확정해 놨습니다. 양국의 핵심 리더들이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격주의 점검 회의를 가지기로 이번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격주로 지금 진행된 거 서로 이야기하고 또 그다음 격주 후에 또 진행시켜서 확인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상반기 중에는 이것들의 밑거림도 다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좀 또 오히려 그쪽에서도 지포리투라고 하는 회사 UAE의 AI 투자 전문 기관인데 여기서 최신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GPU, 최신 GPU 1만 장 정도를 한국의 데이터 센터에다 놓고 싶다. 그래서 어디에 그런 적절한 데가 있느냐라고 문의할 정도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게 듣는 분들도 어질어질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협력이 본격화되려면 제대로 시작을 하려면 사실 핵심 리더들이 만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들끼리 또 만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UAE 대통령 답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조만간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절차들은 이렇게 이번에 제가 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UAE의 마흐무드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방안을 초청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이고요. 그리고 칼둔 청장이 이번에 제가 요거를
귀국하기 직전에 3월 말 4월 초에는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또 다른 점검 차원일 거고 그러면 머지않은 시간에 방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UAE가 마지막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지나서 처음 인터뷰 자리에서 뵀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 좀 약간 얼굴이 상하신 듯한 느낌도 약간 있거든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방산 특사로 임명을 해서 보내면 그냥 보내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뭘 꼭 해와라. 어떤 부담, 뭐 이런 지시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없으시고요. 저희가 가기 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국가 간의 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가 매우 경계하는 것은 과대 포장이나 확대 포장을 하지 않으려고 저희 팀들은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겉은 되게 번지르했는데 내실이 되게 부실한 경우에 국가 간에 또 계약들이 많이 된 적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부실한 계약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서 또 확대 포장하지 않으려고 국민에게 있는 대로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게 저희 특사단의 주된 입장이고요. 또 그렇게 주문 계속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고 또 갔다 오면 또 다른 숙제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드리고 또 지침을 받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직접적인 압박은 명시적으로는 없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0일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가. 일단 행정통합 관련해서 진통이 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근데 뭐 사실 국회에서 진행돼서 저희가 뭐 쉽게 예상을 하거나 전망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녁에 처음 시작했던 것은 대전 충남의 야당에서 먼저 통합을 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놓고 진행을 했고 또 오히려 저희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예산이나 권한들을 이양하겠다. 하지만 고기만 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지역들은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은 안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지역들이 더 적극적인데요. 역설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했던 대전 충남의 경우는 안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은 지역 성장의 기회를 버리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방선거 앞두고 이 얘기가 다시 불거지는 거긴 하지만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대책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입니다. 전 지역에 특히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 소멸의 단계가 심각한 단계까지 간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새롭게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아직 그 기회를 다 살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은 지방선거 출마하십니까? 예, 계속 저는 출마설만 항상 돌아다녀서 저도 저희 출마설을 많이 보는데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길에 항상 제 역할을 게을리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밤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냉랭한 반응이 쭉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약간의 변화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중을 할 텐데 정부가 어떤 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워낙 들쑥날쑥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정권에 따라서 부침이 심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본적인 자세는 한반도는 평화를 가족 유지해야 되고 또 남과 북은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기조와 방향을 꾸준하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날 또 저희가 또 다른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다른 말을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월에 예정되어 있는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을 때 혹시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열리기를 저희는 좀 희망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예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하면 저희는 페이스메이커 할 준비를 항상 해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로 시선을 돌려보면 최근까지도 여당 내에서 갈등이 많았고 지금 조금 약간 소강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선 의원 출신이시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이 갈등 관련 논의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 뭐 저는 대통령이 어디 저 SNS에 말씀하신 게 제일 정확한 답변이고 청와대 입장인데요. 당은 당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청은 청와대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다양한 의견들은 또 민주정당에서 생기는 다양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큰 뜻으로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 방향이 있으시다면? 뭐 지금도 충분히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고요. 이 긴밀의 밀도들을 더 높여나가는 게 우리들의 방향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메시지를 계속 내시는 게 새벽 시간에 와서 저도 이제 밤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초반에 성과가 워낙 좀 눈에 띄고 대통령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게 언제 대통령이 휴식을 하고 이거 계속 이 페이스가 유지될 수 있냐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너무 잠도 잘 못 주무실 정도로 일에 빠져 계시고 또 저희들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대통령도 충분히 피곤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많이 힘들게 대통령을 보필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대통령이 보시고 뭐가 피곤하냐고 또 이러실 것 같긴 한데요. 네, 더 대통령이 새벽에 SNS를 할 정도로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으신 만큼 저희 청와대도 더 열심히 보필하고 있고 또 그 사이사이에 대통령의 건강 체크도 저희가 빠지지 않게 잘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통령이었던 분처럼 굉장히 잘한다. 제가 저희가 처음에 비서실장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이 한결같은 것도 저희들에게 엄청 놀라움을 매일 주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경험이 이제 8개월이 지났으니까 또 전과 다른 업그레이드된 모습들이 보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학습에 대한 욕구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야당 대표 시절이나 또 지자체 당의 시절을 때에 학습했던 내용과 양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학습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정보의 양도, 고급 정보의 양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더 녹이고 흡수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쏟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정책을 하나 내놓고 뭐네 부동산이나 증시나 주식시장이나 이런 여러 정책에 대해서도 훨씬 더 긴밀한 토론이 될 정도로 내용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노동자 안전, 부동산 시장, 증시 활성화, 이 계획에 다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자주 또 얘기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하시는 어떤 이슈가 또 있습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지금은 저희가 미래 먹거리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난 연말까지 보여줬던 세 가지의 경제가 집중되는 모습들을 본 곳이 수도권,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됐고 그다음에 소위 계층이라고 할까요? 채용 그걸로 보면 경력자 그리고 기업의 층위로 보면 대기업에 집중됐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지방으로 그리고 또 신입 채용되는 인력들에게 그리고 중소 벤처 스타트업에게 기회가 더 많이 가는 시장을 열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통인시장에 방문하셔서 뒷골목에 있는 소머리 국밥집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더 밑으로 내려가고 더 골목에 계신 상권 하시는 분들까지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숫자로만 아니라 체감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당분간은 거기에 더 전념하실 생각이십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